12살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12살에 저승사자를 만났어요. 12살. 그래서 야, 앉아도 안 되고 서도 안 되고 누워도 안 되고 견딜 수 없는 능망령이요. 능망령 걸렸을 때 그 물을 빼면 안 되는데 뺐어요. 제발 하니까 죽을 수뿐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어쨌든 그때가 5일이에요. 제 12살 때. 서산에 홍성에 도립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안이 망해가지고 대천 산구석으로 이사를 가서 있다 보니까 앉아도 안 되고 서도 안 되고 누워도 안 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쭈그려 가지고 우리 엄마 뱃속에 있던 그 자세래요. 그런데 아버지 죽어도 고향가 죽을래요. 이게 서산이거든요. 서산에 갔는데 5.16 터져가지고 막 깡패를 보고 다 이렇게 잡아들일 때 삼천개월 돌팔이 5.16 때 21년 돌팔의 의사가 의원이 우리가 팔고 온 집의 사랑방에 뭐가 안 씻던 거야. 건강강사구나 지금. 근데 아니야 잠깐만 얘기 안 그 양반은 돌팔이지만 능망념에 대해서는 명인이었던 거야. 나한테는. 그래서 그 양반이 해주는 한약재를 3개월을 큰 집 자기들이 있으니까 먹고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겸으로 산다 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결혼도 생각 않고 그냥 나름대로 살았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결혼까지 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살아보니까 세상은 사람이 사람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것이 용납이 안 돼요. 그 과정 속에서 탈자이 없는 노동조합까지 했어요. 네. 40에 결혼해서 제일 만만한 게 뭐라고 이제 쉬운 것이 이제 택시이기 때문에 택시를 가서 이제 어차피 이제 결혼했으니까 연월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로계신법에 있는 연월차가 안 돼. 근데 옛날에 3월 10일이 근로자의 날이었어. 그래도 어쨌든 그것이 유급휴일로 단체회백이 돼 있는 바람에 난 그걸 몰랐죠.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날 하필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월차를 1년이 안 됐으니까 이제 월차를 쓰고 일을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유급휴일이라고. 근데 월말 결산해서 보급을 타는데 결근 처리는 거예요. 올라가서 얘기했더니 써서 만든 데서 하나 생긴 거나 안 써서 하나 남은 거나 똑같지 않느냐. 경리부장 얘기가 그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계구가 그 옛날에 그 국부노동청 갔어요. 내가 근로감독까지 찾아갔어요. 얘기를 했더니 그냥 그대로 턱으로 좋은 거 하나 써놔시고. 아니 근로기준법에 있는 건데 그거 왜 써놔야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면 그냥 가셔. 40년 동안 그냥 나름대로 마당대로 살려고 살아왔던 것이 거기서 이제 뚜껑 열린 거죠. 그냥 이렇게 그 다리막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옆에 사람 잡아가지고 너 여기 왜 앉아있어? 너 감독관이잖아. 노동조합관 감독관. 근데 저 지금 뭐야?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그게 잘못했으면 네가 알아서 정리해줘야지. 뭘 써내? 그렇게 시작된 것이 결국 연월차를 해결하다 보니까 선거자가 되니까 나보고 조합장을 하라는 거야. 다들. 그래서 나 그런 거 그런가.
집에 갔는데 그 택시회사에 향후회가 있어요. 충청도 향후회 총무가 노동자 사무장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내 허락도 없이 지가 후보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가 없잖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 정년 발표 딱 올라갔는데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85% 내가 당선이 되더라고. 그 바람에 조합장이 되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바뀐 건데, 그렇게 노동작업을 하면서 강성들을 만났고, 그러면서 강성들을 통해서 많은 걸 제가 배웠죠. 그 과정 속에서 2차적으로 느낀 게 뭐냐? 노동조합은 노동자 때문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2006년도 암이 걸려서 연맹을 떠나면서 인구백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내 집도 아니고 우리 애들 엄마 집. 그 유턴 대가를 불렀어요. 알아보니까 복덕방 하는 친구는 로또가 됐다고 그러는데 알아보니까 망뚱자예요. 왜? 공시지가로 보상해주는 나라예요. 공시지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산세 표준 지가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그 뉴타운 세력을 10년 하다 보니까 세상을 알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법으로 똑같이 피해를 보는데 사람마다, 구역마다, 지역마다 다 다른 거야. 요구와 주장이. 그러니까 사기쳐서 합법을 가장한 사기로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해가는 국토교통부의 개발 정책, 그것을 위임받아서 시행하는 지자체가 조합하고 같이 짝짝꿍해서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해가는 거예요. 그걸 겪으면서 역시 이렇구나. 노조하면서 노동자 때문에 노동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루차원 자격벌도 피해자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2014년도에 다 털고 광화문에 나왔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심지어 저 청송까지 박명주라고 그 페이스북에 글이 좀 제대로 사고가 있는가 해서 거기까지 찾아갔었어요. 왜? 올바른 사람을 만나야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월호 촛불을 겪으면서 확인한 게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보이고 들리는데 내가 사는구나. 그래서 안 들리고 안 보이면 파딱파딱 뛰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세상 삶이구나. 모든 문제는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다시 돌아와. 그래서 활동을 하다가 그때 돌아가신 김준일 교수님을 화창에서 2018년도 초에 그 송무라는 미국 대선앞에서 미국 철수고 어느 민중당. 이렇게 하는 분인 걸로 알고 네. 만났는데 그 자리에 그때 김정일 교수님이 화창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한 14명이 맞는 자기소개하는데 김정일 교수님이 미완성의 혁명, 그래서 자기는 할 말씀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겪고 하면서 14년도에서 18년도니까 나름대로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걸 처음 만나다 보니까 제가 카세트 있고 그분이 아버지부터 당신까지 잘못된 이웃과 사회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했던 것이다. 빨갱이를 몰리면서 이렇게 사무실을 그러면서 그분하고 저하고 약속원이 있어요. 혁명을 완수해야 되는데요. 교수님, 혁명은 혁명을 떠났습니다. 대반복됩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제 생각은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개벽. 초기 개벽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리고 또 교수님도 다리를 낮춰서 또 있고,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그날 영종에 제가 맹세를 했어요. 교수님이 이루지 못한 미완성의 혁명을 제가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약속한 거 있죠? 교수님,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교수님이 오케이 했거든요. 다 좋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내 능력껏 청소를 하던 공돌이든 공순이든 내가 뭘 해먹던 그 본인의 능력껏 사는 거. 그 삶 속에서 억울함만 없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을 이룰까? 근데 저도 지금도 이상해요. 네. 길이 안 보이면 갈 수가 없는데요. 그 길이 다 보입니다. 자다가 생각나면 참 좋았죠. 핸드폰에 메모를 해놔요. 자고 나면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을 해놓으면 자고 나면 그 기억이 막 그 꿈에 보였던 거지. 그래서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할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될 말도 못하는 우리 병신들을 해보주자. 누군가는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려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못하는 상황이구나. 그건 이제 김정희 교수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1945년 8월 15일 왜 한반도가 두동으로 나느냐부터 바로 일본 패망 전에 독일이 패망하면서 동서로 갈리고 베를린이 예주로 났어요.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근데 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일본이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나와야 되는데 왜 한반도가 일본이 났냐는 거죠. 그 이유 바로 미국한테 왜 한반도가 조금 나왔냐. 많은 사람들이 소련이 뭐 어쩌고 뭐 2주 뭐 전에 뭐 북한에 어쩌고 뭐 해서 그래서 뭐 아닌가. 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위험한 원폭을 하면서 그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룰 수 절대 없다. 다 개혁이 씌워져서 예를 뱉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 한반도가 겪은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는 사실대로 고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그것이 안 통하는데 지금은 통합니다. 뭐냐? 핸드폰이 내 손에 있어요. 저는 해야 될 말을 하고 난 가겠다 합니다. 내가 할 말을 하면 죽을 수뿐이 없어. 그러나 난 상만큼 살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사고 나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 살아있을 때 뭔가를 하지, 이제는 내가 이렇게 병신돼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생각했을 때 정말 후회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앉아 일어서 걸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쪽에 다 못이 됐겠어. 그렇게 해서 걸어 나와서 도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지금까지의 일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고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 후손들이 내 말이 사실이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우리 후손들이 다 바꿔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장정 때 혼자 어디 가서 떠들어 봐야, 왜냐, 제가 사고 나기 전에 김태가, 김동환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만나다 보니까 같은 호랑이 있대요. 그래서 야, 우리 세상을 바꾸자. 좋대. 내가 먼저 갈게 그랬더니 저 청양의 김동환이가 지가 먼저 간대. 그래, 그럼 내가 두 번째 갈게. 김태가 믿어 세 번째. 대답을 안 해. 어쨌든 셋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데 그 순간이 심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어요. 중요한 건 나 개인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세상이 알아주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한민족 자주연합을 만들어서 모양새를 갖춰서 그걸 하고 싶어서 첫 번째 찾아갔던 데가 범민영입니다. 이의재 의장을 만나서 1시간을 독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범민영은 지금도, 그로부터 4, 5년이 지난 지금도 범민영은 오직 민족 통일이에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은 해야지. 당연히 이런 거 저런 거 아까 말씀하신 분이 서동부도 그 사양렬이 이런 거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하나로 큰 틀에서 힘을 모으자. 힘을 모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갈 테니까 나머지는 동지들이 알아서 정리하면 된다. 그 역할을 좀 만들어 가고 싶다는 게 제 이제 마음인 것이고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많은 활동과 투쟁을 하는데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활동과 투쟁을 하시되 한 번 더 우리를 보면서 큰 틀에서 우리가 8월 15일이 내일모레니까 안 되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 촛불 때 제가 경험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7년 1월 20일 날이 프란시스코 회관에서 향후 촛불의 진로를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10대 개혁과제를 딱 지도에 정해놓고 나머지 의견을 제시하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10대 개혁과제는 의지 있는 후보가, 의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하나씩 정리하면 될 것이고, 지금은 박근혜 탄핵 구속만 외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탄핵 구속 이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할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세상을 바꾸자라는 타이틀로 해서
준비해 갑시다. 그런데 제 다음에 그 이장이 교선한 사람이 자기 발언을 하고 말미에 저 뒤에 배를 한번 입은 저 양반 얘기가 맞으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사숙고 토론했으면 좋겠다까지 했는데 그 이후부터 그 촛불 주최 세력이 저한테 연락을 않더라고요. 결국 문재인 후보한테 3월 10일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선 딱 전국이 들으니까 촛불이 그 10대 개혁을 갖다가 그냥 문재인 후보한테 촛불이 그냥 끝났어. 촛불이. 그래서 허무하게 끝났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5년 동안에 어느 누가 가서 문재인한테 이러고 저러고 왜 촛불 그때 그 중심 세력이 뭔가 문재인 후보한테 약속이라도 받았으면 할 말이 있을 텐데 이게 어색한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해 2017년 10월 달에 수원회관에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갔어요. 2017년 1월 20일 날 프란시스코에 모였던 사람 대부분이 모여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난 1월 20일 기억하느냐. 탄핵 구속 외치지 말고 수상을 바꾸자. 뭔가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하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다시 촛불 주자면 이유가 뭐냐. 촛불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 후보한테 10대 개혁 갖다 주고 말았지 않냐. 근데 거기서도 역시 무시다. 그게 우리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훌륭한 일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접으라는 게 아니고 해야 돼. 왜? 나라를 바로 세울 때는 각자가 활동했던 그 부분이 활동했던 당사자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고 개선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꼭 필요한 게 뭐냐? 일단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할 말을 하고 저는 갈 테니까 나머지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해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즉 천지개벽의 완성은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투쟁에, 그 활동에 머무르지 말고 함께 해왔던 그 분들을 모아서 한민족 자주연합을 결성하고, 그래서 한반도 중립 그리고 한민족 자주자립을 선언하고, 그 이유와 근거는 1945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민족이 겪은 것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중립을 선언할 수도 없고 자주자립을 선언할 수도 없다는, 저는 거기까지만 할 겁니다. 같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선배님, 그 중추사 그쪽 또 그 한반도 중립화 그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그 양반이 저기 그 효다동 그 옆에 거기 사무실까지 있고, 한반도 중립을 뭐 25년 됐대요. 찾아가 봤어요. 스위스 얘기하더라고. 스위스 강제국 쪽에 끼어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한 중립. 그래서 안 맞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세상이 사람이 사람답게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 비굴하게 생존을 위해서 중립을 사랑해야지. 강중희 씨가 뭐 그렇게 돼요.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이현태인가 그 민청연세 서울대 그리고 우리 그 노태구 우리 통일위원장도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서울대 출신들의 엘리트들이 그 고리타분하게 그러다 보니까 노태구 교수도 거기에 좀 이의를 제기하고 좀 거리가 좀 멀어진 상태인데 아, 그게 장영달 그 국방위원장 지내는데 그분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방 문제를 할 때 이제 국방 전문가잖아요, 그 양반도. 그래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지금 이제 이 정도의 군사를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별도의 그 중립화 추진 중추사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같이 좀 말씀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예, 예.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이고 들리는 사람들은 그 한계를 못 벗어나더라고. 그래서 장영달이 그 전에 뭐 국회의원도 보고 한번 잘 나갔잖아요. 예, 그제 김정희 교수님 거기도 왔었어요. 예. 그들은 바꿈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인이라고는 자주정신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러면 그 중추사 같이 했던 그 노태우 교수, 우리 노희망유년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지금 원탁의 그 대표 상임의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도교 그 양반이 그 대학 재학 시절부터 지도교수가 이제 해서 천도교에 입문을 하시고, 천도교 교령 선거에도 몇 번 출마를 하셨어요. 근데 그 천도교 내용도 제가 나름대로 예,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그 천도교 교령이 노태우 교수에게 그 뭐 이제 그 통일 부분 그 전적으로 이제 적용을 맡겨가지고 그래서 동학민족 통일회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그 중국에서 이북 관계자하고도 만났어요. 이쪽에서 그 연대 그 노정선 교수랄지 이제 몇 분이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천도교를 대표하는 이제 그런 걸 근데 이제 이북에는 그 노동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우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재덕신 그쪽에 그래 청우당 쪽에 이렇게 해서 남북이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통일부라 그랬죠. 통일부의 그런 그 신청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노태우 교수하고 일단 한번 만날 제가 연락을 한번 취할게요. 자료를 마련해 주시고요. 예, 예. 아, 우리 그 평화통일회 통일위원장이에요. 노태구 그 양반은 이제 민족자주 그 민족을 그 굉장히 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료 마련해 주시고요. 예, 국장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예, 남북한은 서로의 길을 가면 끝나요. 예, 여기 평화통일 하자고 그러죠. 현실적으로 평화통일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2019년도 싱가포르 하노이 북미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미국이 만세 버렸어요. 손 들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 발맞춰서 남한이 해야 될 말을 하면 북한은 그냥 띵까 할 수 있는데 이러고 남한이 그냥 인정하고 있으니까 북한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교수도 이제 그 연세가 한 70대 중반에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목숨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38선을 무너뜨리자. 그냥 쳐들어가자.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바로 그런 부분이야. 예.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생각나는 데 가는 게 아니 아니라.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양반은 그걸 전 세계 이슈화를 아니, 지키자 이거지. 그러면 이제 내 말과 같은 맥락이야. 예. 왜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난 이후에 한반도가 두고가 난 이유가 뭐냐? 미국한테 요구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우위를 접어두고 뭐 대부터 가스라 대부터 뭐 미라 이런 거 다 접어두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지금까지 겪은 부분만 세상에 알자는 얘기는 뭐냐? 모르잖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모른다고. 코리아가 한반도가 뭘 겪었는지 잘 모르잖아. 특히 우리 젊은이들한테 사실이 뭔지 빨갱이가 뭔지 모르고 빨갱이라는 그들하고 우리가 따따붙어 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동족 상전의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끼리 찢고 볶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저들의 술책에 매여서 우리끼리 이러고 살 거냐? 누군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서 우리끼리라도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일단 말입니다. 저기 그 선배님이 내일 모레 15일 날 평화행진 나오실 거죠? 예. 바가다 탁골공원 앞에 뭐 그런 행사를 하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까 노태우 교수가 동학민주 통일회 동민회 거기도 이제 그 우리 연대 단체로 공동 주체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바쁜 가운데도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같이 그 자리에서 그 끝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그러면 내가 참석할게. 예, 예. 이거 저 동영상 끝나고 나면 바로 나가 노 교수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10시 반에 거기서 해서 11시까지 식 끝나고 우리 저 그 염주대님이 그날 이제 격려사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날도 무덥고 그러니까 원래 독립기념관까지 행진하려고 그랬는데 또 중간에 또 뭐 열사병 이렇게 거시길까 싶어서 서울역사박물관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부려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뭐 자리가 마련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거 끝나고 바로 전화할게. 전화 끝났나요?